예,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황촌 마을 호텔 사업이 마을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날 행정안전부로부터 그 도시민박업과 공동부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 행복황촌 마을 호텔 사업을 하고 있는 이 행복황촌협동조합이 그 신규 마을 기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날 행복황촌협동조합을 비롯해서 전국 57곳을 올해 신규 마을 기업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네, 반가운 소식인데 이 마을 기업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마을 기업은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해서 그 수익 사업을 하고 이를 통해서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지역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 운영하는 마을 단위 기업을 말합니다. 지역 주민 그 5명 이상 출자한 법인으로 공동체성이라든가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을 갖춘 법인을 말합니다. 그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예비 마을 기업이 있고 요기보다 한 단계 더 높이 이제 행정안전부가 지정해서 지원하는 마을 기업으로 구분이 되고요. 또 마을 기업 발전 단계에 따라서 신규 1차로 처음 지정되는 신규 그리고 2차로 재지정 그리고 이제 고도화되는 단계 3차 지정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행정안전부는 2009년 첫 마을기업을 지정한 이후에 지속된 사업으로 이 지역 주민이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지역 활성화와 지방 소멸에 대응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 시행할 때만 해도 1차 연도에 5천만 원, 또 2차 연도에 2차 연도 지정기업에 3천만 원, 또 3차 연도에 지정이 되면 2천만 원 이렇게 총 말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최대 3년간 1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만 네. 그 윤석열 정부 출범 뒤에는 이 예산이 전혀 편성을 하지 않아서 특히 그 작년에는 아예 말기업을 새로 지정하지도 않았다가 올해 2년 만에 다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된 건데요. 네. 이 행정안전부 통계로는 2023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1,800개의 말기업이 있고 경북 도내에는 148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지난해에는 마을 기업을 새로 선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작년에는 관련 예산이 전혀 편성이 되지 않아서 아예 말기업을 새로 지정하지 않았고요. 네. 그런데 이 지원금이 없더라도 말기업 지정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 또 국회의 요구 등을 반영해서 올해부터 지정과 지원을 분리해서 지원금 없이 신규 마을 기업을 지정하게 됐다는 것이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네. 이 행복황촌협동조합은 이제 신규로 지정된 마을 기업이라서 정부 지원금은 없죠. 그렇습니다. 행복황촌협동조합처럼 올해 새롭게 지정된 이제 마을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일단은 없습니다. 네. 그 이번에 2차로 재지정된 마을 기업은 아예 없었고 또 3차로 지정된 고도화 마을 기업에는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이렇게 단계별 지원금을 없애는 대신에 이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해서 그 우수 마을 기업으로 지정이 되면 최대 7천만 원, 또 기업성이 뛰어나서 간판 마을 기업으로 그 평균 연매출이 3억 원 이상인 그 모두의 마을 기업, 이 행정안전부에서 분류하는 단어인데 모두의 이 사랑해자를 써서 이 모두의 마을 기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면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행정안전부는 이날 밝혔습니다. 네. 이번에 이 새로 마을 기업을 지정하면서 이 행복황촌은 우수 사례로 소개가 됐다고요? 뭐 특별히 우수 사례다 이렇게 꼭 집어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행정안전부 17일 날 이 말기업 선정에 관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하면서 그 2025년 말기업 대표 사례 네 곳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 보도자료 맨 꼭대기에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행복 황촌의 사례를 맨 꼭대기에 올려놓고 있는 걸 보면 적어도 이제 좀 그 잘하고 있는 사례로 눈여겨보는 것 아니냐 이런 네. 분석이 가능할 텐데 행정안전부에서는 그 이 행복 황촌에 대해서 도시 민박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주택 빈방 빈집을 활용한 마을 호텔 운영으로 관광객 유입과 마을 소멸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행복 황촌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마을 호텔은 이 도시 이 지역의 그
그 국비하고 들어서 도시재생 거점 시설로 건립을 한 이 황촌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서 빈집을 개조하고 이 민박업을 하겠다고 들어온 16개 업체가 도시민박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이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이 시행 지침으로만 운영된 말기업 지원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가칭 말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덧붙였는데, 이 관련 법안이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6개 법안이 지난 2월 달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논의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 전국 1,800개 말기업 가운데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것이 39.1%, 703개, 그리고 청년 말기업이 그 전체의 한 5.5%인 99곳이 운영 중이라고 행정부는 밝히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행복황촌 마을호텔은 이 빈집을 활용해서 뭐 17개 도시민박업체가 참여를 하면서 언론이나 또 전국의 도시재생 지역에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으면서 그 견학도 많이 오고 하고 있는 이른바 핫한 지역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 도시민박업에 대해서 이게 워낙은 외국인 관광객만 투숙을 하고 있는데, 이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해서 그 내국인도 도시재생 지역에서 사는 말기업은 내국인 관광객도 투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특례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특례 조항이 앞으로 얼마만큼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또 여기에 사실은 이윤이 남아야 뭐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이 될 텐데, 현재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갖고는 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도 많은 것으로 이렇게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어서 이 성공과 실패 여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소식은 2023년 7월 경주에서 발생한 우편물 도착 안내서 관련해서 이 보이스피싱 일당 중 주범인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에 있다가 불법 체류자로 분류가 되면서 국내로 송환이 됐고, 그래서 9일자로 경주경찰서가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이 주범 A씨라고 표현을 할게요. A씨는 2023년 7월 중국에서 국내 조직원들에게 수취인 부재 등으로 이 배달하지 못한 등기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는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한 뒤에 그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도록 지시를 하고, 그래서 이 주범 A씨의 지시를 받은 국내 조직원들이 위조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한 1,538매를 제작한 후에 경주시 일대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을 하고, 이를 보고 전화하는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 2023년 첫 사건 발생하고 난 2달 뒤에 국내 조직원 2명은 검거를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그 주범 A씨를 특정을 하고 인터폴의 공조 요청 뭐 이런 추적을 계속한 끝에 최근에 그 불법 체류로 강제 추방된 A씨를 국내로 송환을 하고, 그래서 지난 9일자로 구속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정말 한때 핫했던 사건으로 기억이 나는데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진 계기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주민들의 그 의심 신고로 처음 알려진 게 2023년 7월 26일 이점이었습니다. 네. 그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위조해서 우편함에 넣어두고 이를 본 주민들이 이 문의 전화를 하면 신분증을 우편함에 넣어둬라, 그리고 우편물이 검찰청에 있다고 하는 등 그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것이 포착이 된 건데, 그래서 경찰에서는 그 경주시 우체국 등과 함께 이렇게 공조를 해서 위조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당시에 수거를 시작을 했고, 또 그러면서 그 아파트 관리소장이라든가 지역 동장 등을 상대로 이게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이다라고 이렇게 좀 전파를 했고,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 피해는 뭐 거의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달 뒤에 이 사건 피해자 2명을 검거를 했고, 이번에 그 주범을 검거를 한 건데, 이 사건을 계기로 그 일부 우체국에서 사용하던 그 수기 형식의 우편물 도착 안내서는 모두 전자서식으로 변경을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고 경주경찰서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청첩장이라든가 택배, 관공서 사칭과 같은 신종 보이스피싱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문자나 이 카카오톡으로 받은 인터넷 주소는 일절 클릭을 하지 말고,
또 모르는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해 달라 이렇게 당부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등기 우편물의 경우에 지금도 전자 우편물이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는 경우들이 집에 뭐 부재 중에 있으면 우체국에서는 실제로 이제 실제 등기 우편을 찾아갈 때 그때만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요구를 하지 뭐 우편함에 넣어두라거나 이런 경우는 절대 없다. 실제 이제 등기 우편물을 바꿀 때만 신분증이 필요한 것이다. 이 점을 유념해 달라고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날이 갈수록 이 보이스피싱 수법도 발전하는 것 같아서 참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요. 예, 그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최근에는 또 뭐 금융결제원, 뭐 예탁보험 뭐 결제원 이런 데서 금융정보 제공 조회가 됐다라든가 이런 안내서류의 보이스피싱 저도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고요. 이게 뭐 거의 형식이 비슷해서 아차 하면 전화를 거는 순간 이게 보이스피싱으로 뭐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하는데 각별히 좀 그런 정체가 불명한 우편물에 대해서는 검색도 해보고 좀 주변에 물어도 보고 해서 이런 피해들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네, 정말 확인이 되지 않은 URL이라던가 예, 개인정보는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간포항 개항 100년 특별 전시회가 열린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23일까지 간포항 개항 100년 특별 전시회가 옛 경주 역자리 경주문화관 1918에서 열리는데요. 경주시가 주최를 하는 행사인데 올해 개항 100년을 맞이한 간포항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미래에 대한 전망도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다양한 전시로 구성이 되는데 입장료는 없이 무료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들이 전시가 됩니까? 1925년에 간포항이 이렇게 개항한 이후에 지역 경제와 문화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 역사적 기록 또 삶의 현장 뭐 이런 모습들을 사진전 형식으로 전시를 하고요. 또 다양한 연령층 방문 유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체험존도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간포항 100년 기념 본행사는 4월 25일부터 28일까지 나흘 동안 열릴 예정입니다. 네, 한 주간의 경주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종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